안녕하세요. 복합문화공간 M의 김상민입니다. 저희 복합문화공간 M에서는 종로문화재단과 함께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를 2018년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2019년도에는 제1회 종로문화다양성 영화제를 개최하였고요. 올해로 종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가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복합문화공간 M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많은 기획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지연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지정을 하고 영화 상영 후에 이브닝 토크 라고 하는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2018년부터 19년까지 매달 소개했던 영화들을 한 편 한 편씩 조금 짧게나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작품 정도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2018년도부터 개봉한 영화들이니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나 저 영화 봤는데, 저 영화 내 인생 작품인데 하는 작품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이제 톡톡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는 이제 5월 달부터 진행을 해서 총 8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더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그리고 하나 그리고 둘, 어느 가족, 그리고 제 많은 소녀,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페르세폴리스, 인디아엘까지 총 8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원더는 월플라워를 만든 그 스티븐 쿠버스키 감독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 오웬 윌슨 등의 이제 대중적으로 눈에 많이 익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화의 대표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 저한테 가끔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1순위로 원더를 추천해 드리곤 합니다. 공휴일이나 명절 때 주말에 다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어떤 영화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원더를 정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인데요. 프랑스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아네스 바르다 감독과 그리고 2018년도 타임지 선정 인플루언서 사진작가 JR과 함께 즉흥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 영상에서 이화정 기자님과 이은경 평론가님과 함께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세 번째 영상 보시면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하나 그리고 둘입니다. 그 아시아의 거장이죠. 에드워드 양 감독의 작품인데요. 2017년도에 상영한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을 만든 에드워드 양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도 이제 정말 적지 않은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거의 한 3시간에 육박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그리고 둘 상영을 마치고 이브닝 토크를 하러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만나러 들어갔는데 정말 그 3시간 가까이 극장에서 꼼짝 않고 영화를 보셨지만 이브닝 토크를 할 때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몰입도가 대단하고 그리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잔잔하고 따뜻한 여운이 관객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긴 시간의 러닝타임도 이제 아무렇지 않아 하게 느끼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작품은 어느 가족입니다. 어느 가족은 2018년도에 깐영화제 최고상이죠. 그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2019년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깐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며 그 전해에 2018년도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 황금종려상을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고레다 감독님의 팬 중에 한 명인데요. 걸어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
등등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많이 심도 깊게 하는 감독님으로 많이 유명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가족은 소위 말해 고레에다 월드라고 하죠. 고레에다 월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족 영화의 거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영화에 관심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일본 영화와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이 영화 꼭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작품은요, 제 많은 소녀입니다. 제 많은 소녀는 김의석 감독님의 첫 장편 데뷔 작품인데요. 그 첫 장편 데뷔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종일관 긴장감이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정말 그 가슴 졸이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뭐 멜로가 체질이나 그리고 해치지 않아 등으로 스크린 그리고 브라운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전여빈 배우의 그 연기력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요즘에 개봉 작품들 중에 뭐 벌새뿐만이 아니라 독립영화들 중에서도 활약이 대단한 작품이 많은데요. 2018년도에는 가장 찬란한 데뷔 작품으로 제 많은 소녀가 단연 1순위로 꼽혔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라는 작품인데요. 시네아스트의 대표격의 감독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장률 감독님의 11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박해일, 문소리, 박소담, 정진영 등 그러니까 눈에 익은 배우분들이 많이 출연하시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고 나면 군산으로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은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군산이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뭐 요즘과 같이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날들에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군산을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르세폴리스를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페르세폴리스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간들 중에서 16년간의 시간 동안 한 개인, 한 여성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 이란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개봉 당시에는 이란 정부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이슬람 혁명을 비사실적인 묘사로 그렸다라는 측면에서 자국에서 개봉 상영을 금지시킨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디아일은 토머스 스토버 감독의 작품인데요. 클리멘스 마이어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작품 속에서 그 초반에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의 클래식 음악이 흐르면서 지게차가 마트, 그러니까 큰 대형마트를 이렇게 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고도 지적인 장면으로 손꼽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일상적인 사물들 그리고 일상적인 풍경들을 굉장히 영화적으로 우아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특히나 쓸쓸한 가을 그리고 초겨울 즈음에 대한 계절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뭐 그 계절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워낙 훌륭한 작품들은 어느 계절에나 봐도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2018년도에 소개한 총 8작품을 다 함께 훑어봤는데요. 그럼 2019년도에 소개한 12작품을 간단하게 또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19년도에는요, 레토, 내가 사는 세상, 보헤미안 랩소디, 오늘 또 평화로운, 강변호텔, 행복한 라짜로,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정원, 우리 집, 벌새,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폴란드로 간 아이들, 미안해요 리키 이렇게 총 12작품을 함께 소개하고 다뤄봤었는데요. 이 12작품에 대해서도 뭐 길게 소개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짧게나마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그리고 미안해요 리키는 4번째, 5번째로 업로드가 되는 영상에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4번째, 5번째 영상 또 클릭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토부터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토는 이제 러시아의 전설적인 뮤지션이죠. 빅토르 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2000대 1의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유태우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빅토르 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제 1980년대에 전 세계를 풍미한
음악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즐거워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밥 딜런, 이기팝, 데이빗 보이 등등의 1980년대를 풍미했던 음악들을 이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이제 감각적인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 작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최창환 감독의 흑백 극영화입니다. 미술학원 강사, 택배 기사, 그리고 DJ 펍 등등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젊은 층들의 모습을 전혀 주관적인 평가 없이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내는 카메라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에서 광민규 배우와 김시은 배우의 그 캐릭터와 정말 한 몸이 될 듯한 밀착 연기를 또 보실 수 있는데요. 광민규 배우, 김시은 배우 독립영화, 이게 한국 독립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 두 분의 배우의 연기를 또 보는 재미도 크실 겁니다. 네, 보헤미안 랩소디는요, 영국의 전설적인 락 밴드이죠. 퀸의 메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5년도 영국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10만 관객과 함께한 라이브 에이드의 공연 실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작품으로 또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를 떠오르시면 바로 이것부터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싱어롱 상영인데요. 그러니까 싱어롱 상영은 이른바 이제 영화관에서 관객분들이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영화를 보는 관객들과 함께 이른바 떼창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걸로 그러니까 싱어롱 상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한데요.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에도 계속 싱어롱 상영이 유행이 될 만큼 싱어롱 상영이 약간 시초격이 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잠깐 또 소개해볼 작품은요, 오늘 또 평화로운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백승기 감독의 작품인데요. 수토구, 시발돔, 인류의 시작 등등 D급 감성으로 영화를 만든 백승기 감독의 작품인데요. 그 백승기 감독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만든 작품으로도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중고 매장이죠.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실제로 노트북 사기를 당한 감독의 실제 경험담이 녹아져 있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굉장히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상황이 끊이지 않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비전문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작품으로도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또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엉터리 중국어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장면인데요. 정말 우울하다, 정말 영화를 보면서 좀 웃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화 보시면서 재밌게 웃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소개해볼 작품은 강변호텔입니다. 강변호텔은요, 홍상수 감독님의 23번째 장편 극영화입니다. 영화 제목과 동일하게 강변에 위치한 호텔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시인 영환이 호텔에서 만난 연주와 상희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백미는요, 그 강변 호텔 창가에서 바라보는 창 너머의 풍경이 그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그 풍경 속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주인공이 그 풍경을 걸어가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정말 비사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님의 23번째 장편 영화인 만큼 홍상수 감독님의 자장을 흠뻑 느껴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라짜로는요, 2018년도 칸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 행복한 라짜로의 그 라짜로가 주인공인 작품인데요. 락자로라는 절대적으로 순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시대의 질문을 던져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영화적인 언어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마술적 리얼리즘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요, 그 라짜로의 선한 눈빛을 정말 쉽게 잊기가 힘드실 겁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요, 일루셔니스트 그리고 벨빌의 새쌍둥이를 만든 실뱅쇼메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실뱅쇼메 감독의 첫 번째 장편 극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는 점에서 첫 번째 극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드신 감독님이신 만큼 그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에서 굉장히 동화적이고 뮤지컬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재미를 또 톡톡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속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죠. 마들렌이라는 그 매개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보시고 나면요, 마들렌이랑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싶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은 우리들을 만든 윤가은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우리들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요. 어린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걸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시는 감독님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집의 촬영 수칙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SNS상의 이미지가 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 내용은 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성인 배우들이 어린 배우분들에게 존중을 해 주십사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적어 놓는 촬영 수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또 가만히 보고 있자면 윤가은 감독님이 어린 배우들을 얼마만큼 사력 있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력 깊은 촬영 현장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를 바로 우리 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새는 2019년도에 가장 바쁜 한국 독립예술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도에 가장 찬란하고 화려하게 등장했던 작품이 김의석 감독의 제 많은 소녀였다면 2019년도는 바로 김보라 감독의 벌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 10대 시절을 살아가는 은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1980년대 그 시대를 살았든 그리고 살았지 않았든 10대 시절을 보낸 누군가라면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2019년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라는 점에서 김보라 감독님의 이름도 쉽게 잊기 힘들 것 같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죠. 제목 그대로 1982년도에 태어난 김지영의 삶을 통해서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2018년도에 제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원더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2019년도 소개 작품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을 온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요,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추상미 배우의 감독 데뷔 작품입니다. 1951년도에 북한에서 폴란드로 보내진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추상미 감독 본인과 그리고 배우를 꿈꾸는 탈북민 이송과 함께 하는 여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4번째 영상으로 올라오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소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작품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리키는요,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만든 켄 로치 감독의 4년 만의 차기 작품입니다. 택배 기사로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리키와 그리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영국의 사회적인 부조리함을 꼬집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시종일관 작품 속에서는 비관적인 태도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드러나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희미한 연대감 같은 기분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분이 바로 영화 속 마지막 장면이 주는 긴 여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난 뒤에도 쉽게 영화관을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임팩트가 정말 대단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5번째 영상으로 올라오는 소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이 영화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직접 수입 배급하신 영화사 진진의 김난숙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5번째 영상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 다양성의 날 주간에 상영하고 소개한 작품 20작품을 또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3개의 영상 클립에는요, 앞선 소개글에서도 잠깐씩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그리고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리고 미안해요 리키까지 이렇게 총 3작품을 조금 더 가까이서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스페셜 게스트분들과 그리고 이은경 평론가님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세 편의 시간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상 클립들도 함께 클릭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업로드되는 영상들도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수고하셨습니다.